11월은 쇼핑의 달이라고 불린 만큼 각종 대규모 할인 행사가 몰려있죠. 중국의 광군제부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놀랄 만큼 저렴한 가격에 해외 온라인몰에서 쇼핑을 하는 이른바 직구족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품고 구매했던 나의 물건이 가짜로 바꿔치기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품과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1m 밀착 르뽀에서 취재했습니다. 압수 창고인데요. 정품 시가 총합 수백억 원대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죠. 그런데 압수 창고에 울리는 망치질 소리, 가품 시계를 사정없이 부수기 시작합니다. 위조 물품이라서요. 시계를 1차적으로 지금 훼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유통되거나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 1%의 회생 가능성도 남기지 않습니다. 끝없이 몰려드는 가품과의 싸움. 하지만 가품을 들여오는 방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명품 브랜드 위조품 5만 상자를 최근 국내에 정품 몰래 시가로 들여오는 1조 5천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들을 들여온 밀수 일당을 인천 해경이 1년간의 추적 끝에 검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가로 환산 시 수백만 원대는 물론이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안에 보면은 까르띠에 적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물론 금은 아닙니다. 철.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는데. 세트 고르겠네. 네. 액세서리나 지갑, 가방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나 생활용품 그리고 의류들까지 누구나 알 법한 브랜드를 모두 가품으로 들여왔습니다. 실제로 국내 사무실을 차려서 가품을 세팅한 뒤 해외에서 가져온 정품인 척 유통하기도 한다고요. 세계 물류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인천본부세관. 바다를 건너오면서 긴 여행을 마친 물류들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가 하루에 몇 개나 들어와요?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일 23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7만 개, 많게는 10만 개의 물건들이 이곳 해상 특송장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폭발물과 총기 같은 안보 위해 물품과 가품이라고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까지 엑스레이로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때 갑자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레일도 멈춰선 상태인데 대체 무슨 일이죠?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 의약품이 일부 저 안에 숨겨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검사상 의심스러운 물품이 확인된 상황. 발견된 건 은밀하게 포장돼 있는 약품 더미. 원래 이 봉투는 차 봉투라서 안에 차 티백 같은 게 들어있어야 하는데 안에 불법 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약품이 들어있어서 성분 검사를 한번 거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치즈.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짝퉁 벨트들이에요. 정품이 아니고 짝퉁. 엑스레이상으로 음영이 명품 로고로 보이기 때문에 뺐고요.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들은 하루에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씩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건들이 모여있는 창고. 지금 샤넬 향수인데 신고서에는 이런 게 가끔씩 뭐 차량용 디퓨저라든지 아니면 미리수가 조금 더 적게 신고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때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심 물품들은 명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전자제품, 의류 등 그 종류도 다양하죠. 이거는 아인데 이렇게 글씨는 발라가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이제 가품이라는 게 좀 티가 나죠. 냄새가 실제로 딱 열었을 때 조금 휘발유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좀 특유의 휘발유 냄새. 가격과 상관없이 가득 쌓여있는 가품 의심 물품들. 이게 겨우 2개월치라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넘어가는 상황. 아내에게 선물할 명품 코트를 구매했다가 가품을 받았다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죠. 금액을 적게 주고 샀으면 좀 저렴한 걸 사자고 해서 가품을 샀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거의 정가 금액을 주고도 가품을 산 자체가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이었고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가품이 올 거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요. 흔히들 말하는 쇼핑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구매를 하였고 이용 후기도 많고 판매율도 높았던 셀러여서 솔직히 그런 의심도 전혀 못했던 거죠. 어느 날 우연히 봤던 코트의 박음질 상태가 마음에 걸렸다는 피해자. 원래 박음질 자체가 이게 울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울거든요.
감정원에 의뢰를 맡긴 결과 가품이었습니다. 이후 2달간의 사투 끝에 간신히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요. 되게 많이 억울하죠. 일단 피해 본 사실은 명확하게 있고 증거도 명확하게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제도 장치도 전혀 없고 그냥 판매만 하면 땡이구나라는 게 되게 분했죠. 해외 직구 플랫폼과 판매자를 믿었던 또 다른 피해자. 후기가 200개 넘게 있었으니까 의심이나 이런 건 한 번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가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이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구매 내역이 있다. 그때까지는 구매 내역을 검색도 한 번 안 해봤었거든요. 구매했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폐업 상태라고 뜬 판매자. 더욱더 황당한 건 판매자 정보였죠. 그냥 내가 바보야 막하기도 하고 혼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무것도 그게 없고 하니까. 얼마 전 해외 쇼핑몰에서 가품 판매가 확인돼 피해자가 대거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환불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다른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해외 직구 쇼핑몰에 대해서 거래주의부를 발표했습니다. 늘어나는 가품 피해,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병행 수입 또는 해외 직구라고 내걸고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판매자 정보를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자 이름이 뭐 외국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주소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업체가 아닌 곳이라면 좀 더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